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부문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며 잇따라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동참합니다.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광주시청을 3주 만에 다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광주 전남 지역 22개 전통시장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공무원들조차 헷갈려하는데 문의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알리기 위해서 광주의 한 구청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퀴즈 대회. 화면방을 올리겠습니다. 초반에는 퀴즈를 잘 풀던 공무원들이 몇 문제를 못 넘기고 우수수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또 금액 부분이라서 상한가액을 맞춘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뭐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적용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예외 규정도 많아서 담당 부서 공무원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를 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량이 폭주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답변이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웬만하면 밖에서 밥도 먹지 말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익숙한 공직자들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어볼 것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도시보다 연줄이 끈끈한 농촌에서는 공무원보다 주민들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동네 형동생 사이가 곧 직무 관련이 있는 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대의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인간관계의 직무 연관성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작은 단위의 생활 범위 안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국가직 공무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헛갈립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이제 민원인과 민원인 이제 개인적인 관계와 이렇게 차이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으로 공무원들에게 건넸던 음식과 막걸리 한 잔이 앞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의와 예의의 문제로 따지는 전통적 시각과 부정청탁 금지법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장을 통해 마을 민원을 전달했던 관행은 3자를 통한 문제 해결 근절을 선언한 부정청탁 금지법과 배치됩니다. 거절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청탁은 공무원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아름아름해왔던 부탁과 혜택 요구는 인간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고관계가 좀 깊어서 좀 아는 사람 아름아름 부탁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법에 따라서 거절과 신고 의무를 다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농어촌 지역의 관행을 얼마만큼 사회상규로 인정할지는 미지수. 일단 무조건 부탁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만이 마을에 아는 형님, 아는 동생들의 앞길을 막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제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이제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해상에 강한 비구름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동하면서 오늘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많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25도, 나주와 화순 26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4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전야제에서 의료 성과연봉제가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와 직결된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로 오늘 하루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형 병원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막겠다는 건데요. 노동자들은 왜 반발하는 걸까요?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와 건강보험노조가 성과연봉제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특정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해고나 퇴출시킬 수 있도록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조차도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리고 알바생, 완전한 무권리 상태로 전락할 것입니다.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측에 줄 서는 것으로 갈 것이 부르고 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 말살, 무력화로 뻔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가 민간 부분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면 기아차나 금호타이어 등 지역 내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 확산되면서 직장 공동체 의식은 붕괴될 거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한편 노조원들의 파업 속에서 고속철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지만 광주를 오가는 새마을호와 뭉화호 열차는 30%가량 감축 운행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간의 과정을 보면 우여곡절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가 쓰던 건물에 둥지를 틀고 2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제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준비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소홀함이 없는지를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대회 추진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로 점철됐습니다. 2012년 광주시가 처음 유치 의사를 밝히고 2013년 7월 유치가 희망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치 확정 당일 유치 신청서에 국무총리 서명이 위조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왜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그랬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끝에 김윤석 총장 등이 선고 유예를 받긴 했지만 냉랭해진 정부의 분위기는 이후로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경기지원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주 수영대회만은 유치 과정부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민선 6기 들어서는 대회 포기 논란과 선수촌 선정을 둘러싼 잡음에 인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구속된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수영대회 집행위원회 스스로를 추천했다 사퇴했는가 하면 사무총장 선임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제 걱정은 촉박한 준비 일정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대회 예산입니다. 2년 10개월 안에 송정주공 재건축을 통해 선수촌 등을 완벽히 준비해야 하고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타이밍을 아직은 놓치지 않고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먼 길을 돌아온 수영 선수권 대회. 이제는 각종 논란을 털고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빅가라 에너지밸리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기반을 둔 6개 기업이 3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혁신산단 입주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32곳이 나주 혁신산단 분양 계약을 마쳤고 현재 분양률은 16%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박람회인 광주 에이스페어에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4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6만 6천 명이 행사장을 다녀갔고 3억 달러의 수출 상담과 1,100만 달러의 계약 실적 등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장 당일에는 3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 이후에 하루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의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시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은 세정 담당관실과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등 광주시청 10개 실과 사무실입니다. 이 부서들은 광주시 금고, 삼각동 고압 송전탑 지중화 사업,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등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다루는 곳입니다. 검찰은 이 사업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은행과 건설사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이 S건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했고 이 가운데 1억 9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건설은 실제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김 전 자문관이 기소되고 검찰의 수사가 광주시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해외에 기업형 콜센터를 차려놓고 수십억 원대 전화금융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3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이모 씨 등 2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총책임 42살 박모 씨 등에 대해서는 국제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전남에서 올 들어 첫 일본 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지난 6일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본 내염 양성으로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모기에 의한 일본 내염 감염으로 보고 동물 축사와 물 웅덩이 등 작은 빨간 진모기 서식지 방역 소독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시군에 긴급 시달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길거리 종합문화예술축제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내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네, 올해는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할 수 있을지 김성환 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맡게 되는 충장축제인데, 예, 좀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13회째 맞이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충장축제는 이제 길거리 도심 예술 축제고요. 네. 이미 사실 동구의 축제를 넘어서 우리 광주의 축제 또 대한민국의 길거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제의 주인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체험 부스를 주로 많이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서 별밤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의 텐트를 비치해서 함께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요. 그런 준비도 좀 했었고요. 또 야간 퍼레이드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축제가 앞으로 세계화를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데이 존이라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또 외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규모 길거리 축제다 보니까 관중들이 많이 운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곳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지난해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을 했죠. 이 네. 문화전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혹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전당과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첫째, 그 문화전당 주변에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별밤 캠핑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네. 텐트 한 40개 동을 그쪽에서 치게 되고요. 기타 저희 축제 기간 중에도 또 우리 문화전당에서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저 행사를 운영을 해서 함께 관광객들이 저희 축제와 또 문화전당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기타 무슨 플리마켓이라든가 여러 그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품 행사들이 또 문화전당 주변에서 같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년과는 달리 이제 또 문화전당과 함께하니까 볼거리가 좀 풍성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이 축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이제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축제의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월드데이 존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또 외국에서 한 13개국 현재까지 한 13개국 정도에서 대표 말하자면 선수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소음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또 안전사고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 대책 같은 게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람객들도 불편했고 또 주변 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호소를 하셨었고요. 무엇보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중앙초등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거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개방하도록 협의를 했고요. 뭐 길거리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화장실도 많이 늘렸고 무엇보다도 배치도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좀 개첨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문제가 돼서 중간중간 프로그램 중간에 우리가 클리닝 타임을 좀 운영을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청소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가장 저희가 축제를 평가받는데 감점 요인이 그 무분별한 음식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불법 노점 음식 부스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그렇게 활용이 됐던 장소들을 원천 저희가 다른 용도로 해서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거리 퍼레이드가 우리 축제의 가장 중심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은 좀 참여하시기가, 구경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한 200석 정도 경로석을 만들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오셔서 좀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올해 충장축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지난해 광주 5개 구청에서 본청으로 옮기거나 다른 직급으로 이동하면서 그만둔 공무원은 20명 정도입니다. 지난 2012년 2명에 불과했던 것이요. 3년 만에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의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지난 2012년 2명의 공무원만 일선시 군청에서 본청으로 근무지를 바꿨는데요. 지난해 50명을 웃돌면서 3년 사이에 이렇게 25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생활 여건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근무가 끝나자마자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군과 구청에서는요, 공무원 부족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공직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어제 기온이 오르면서 많이 더웠는데요.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해상에 강한 비구름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오늘 비를 뿌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강우량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많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6도로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25도, 나주와 화순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먼 바다에서는 3m 안팎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25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